자, 진도 나가 있습니다. 309쪽 취득의 개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취득의 개념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독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등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가볍게 확인합시다. 매매 교환 범위는 현물 출자 상속 증여 기부 건축 개수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의 유사한 취득에서 자, 밑줄 결론 확인합시다. 결론 뭐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사, 무상, 동그라미 뭐죠? 모든 취득. 먼저 다 아시죠, 여러분? 자, 통칙 내용 볼까요? 자, 통칙 요 내용도 보셔야 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면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렇죠? 즉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여부와 관계없이 불문. 예, 결론 밑줄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럼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행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잔금 지급 또는 뭐죠, 여러분? 연부금 완납이죠. 연부금 완납. 그래서 결론은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1번에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2번이죠. 2번은 1번의 예외입니다. 결론. 1번이 원칙이라면 2번은 뭐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외. 자, 네 가지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그리고 뭐죠, 여러분? 주문에 의하여 건자를 선박. 이 네 가지. 자, 얘들의 공통점은 뭐랬죠, 여러분? 얘들의 공통점은 판매를 목적으로 무슨 취득하는? 원시 취득하는. 또 하나의 공통점 뭐예요, 여러분? 예, 준부동산이죠.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전한 선박은 공통점이 판매를 목적으로 무슨 취득하는?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차량의 제작 완료라는 어떤 무슨 취득이 있으면 원시 취득일 땐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실수요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무슨 취득에 한해서? 승계 취득에 한해서 뭐로 보겠다, 여러분? 취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인 거죠. 맞나요? 원시냐 승계냐 여기에 따라서 과세냐 과세 안 하냐 과세 하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이미 시험에 몇 번씩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출전 들어가면 이거 또 이대로 안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걸 또 내고 싶다면 어떻게 물어보냐?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질 아니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으로 보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역으로 가자는 얘기죠. 요즘 스타일이 이런 거죠. 그러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몇 가지죠, 여러분? 네 가지죠.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죠. 하나 더 집어넣을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출전이야. 그럼 보기 1, 2, 3, 4, 5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1, 2, 3, 4까지 만들어졌죠? 뭐 답을 할 놈 하나 잡아야죠.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취득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취득의 제한을 받는 건 딱 몇 가지야? 네 가지잖아. 그러면 거꾸로 요즘 문제 스타일이 그렇단 말이야. 자, 예전에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거꾸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부동산은 취득의 제한을 받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결론은 얘는 부동산은 무슨 취득은? 승계 취득은 물론 모두 원시 취득도 취득으로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감 잡으셨죠? 예. 요즘 문제 스타일이 이렇다는 얘기야. 절대 대부분 요즘 문제 스타일은 책에 있는 대로 법률대로 그대로 잘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그 법률 내용을 이해하는지 돌려서 물어보거나 우회적 표현을 사용해서 물어본다는 게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으로 보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너 선박. 어떤 특징?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뭐예요, 여러분? 준부동산이죠. 그러면 부동산은 당연히 승계 취득은 물론 원시 취득도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자의 아파트의 신축. 그럼 이건 당연히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부동산이라는 원시 취득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2번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간주 취득.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간주 취득은 어디에만 있는 규정이에요? 취득세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그랬어요. 취득세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은 거기 나왔죠? 형식상 취득이라는 행위는 있지만 없지만 일정한 행위를 해서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뭐죠, 여러분? 가액이 뭐하면? 증가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주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게 한 대전제 조건은 그로 인하여 가액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증가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 뭐한 가액에 대해서만?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전반에 걸쳐서 간주 취득에 대한 개념 한번 좀 정리하면 지금 방금 봤던 형식상 취득이라는 행위는 없었지만 일정한 행위로 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뭐한 가액을 그 증가한 가액을 뭐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과세를 하겠다는 게 바로 뭐다? 간주 취득이죠. 그럼 뭐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취득 시기. 언제죠? 공부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 어떤 날? 빠른 날이죠.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우리는 여기서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시간적 기준이 2개 이상 나면 우리는 주저 이시 없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날로 가면 되죠. 과세권자는 빨리 과세하고 싶어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 표준 갑시다. 과세 표준은 무조건 무슨 가액이에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과세,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무조건 증가한 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출전이 이걸 살짝 뭐로 바꾸는가? 전체가액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잡아내셔야 되는 거죠. 특히 이 증가한 가액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리할 것이 바로 토지의 지목 변경이죠.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원칙과 뭐가 있죠, 여러분? 예외가 있죠. 기억나셔야 되는데 원칙은 뭐였죠, 여러분?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뭐한 금액? 뺀 금액이죠.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 되면 증명되면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그 비용 자체를 증가한 가를 본다. 예, 나중에 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율이죠. 자, 무슨 세율 때려야 되는가? 당연히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세율은 뭐예요, 여러분? 특례 세율 몇 프로짜리죠? 2%짜리죠. 2%. 특례 세율 2%짜리죠. 단 조건이 있죠. 단 예외가 있죠. 증축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건축물의 면적의 증가가 있게 되면 그때는 그 증가한 가액을 일반적 원시 취득가의 과세 형평상 얘는 무슨 세율 때린다? 원시 취득세를 때리는 거죠. 몇 프로? 2.8% 때려야 되겠죠. 하나만 더 합시다. 간주 취득일 때는 다섯 번째 얘는 80% 중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80% 중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하죠. 즉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면 취득세 납세 문제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그때는 일반 가산세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뭘 때린다? 중가산세 몇 프로 때리죠, 여러분? 80% 때리는 거죠. 다만 제외되는 게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닐 때
또 간주 취득일 때는 중과산세 80%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한꺼번에도 좀 봐주실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는 규정을 한꺼번에 세팅한 겁니다 여러분. 자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주 취득의 대표적인 것이 거기 나왔죠 여러분. 기억 뭐죠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 니은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죠. 그러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뭐랬어요 여러분? 증축, 개축 떠올려야 되겠죠? 증축, 개축. 또는 뭐죠 여러분? 개수, 개수. 개수는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개수는 지방세법 용어죠. 개수에 대한 정의 내려봐야 되는데 세 가지죠 여러분.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수라 하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건축법상 대수선. 둘째, 구축물의 수선. 세 번째, 특수부대 설비의 설치나 수선. 이 세 가지를 우리 지방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개수라고 그런다 그랬죠. 여기서 구축물은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 있죠.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기타. 예. 우리 책에 보시면 어디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아, 다음 페이지 있네요.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여러분? 예, 얘가 왜 그러냐면 제가 강조하는 것은 최근에 개정된 규정이에요. 재작년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 개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첫째, 건축법상 뭐다, 여러분? 대수선.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구시설, 저반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 이거 다 하기 힘드니까 이걸 뭐라 하세요, 여러분? 종전에 구축물 그랬죠. 그래서 이 구축물은 건축물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이죠. 이러한 구축물을 마지막, 뭐라 하세요, 2번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선. 3번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건 저로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특수부대 설비. 그래서 얘는 반드시 건축물에 부속 부착될 때죠. 그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마지막 뭐랬어요 여러분? 하나 이상을 뭐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거. 자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차이는 아닌데 한번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는 건축물의 뭐죠, 여러분? 수선이고요. 여기는 특수부대 설비의 뭐죠, 여러분? 설치와 수선이죠. 그럼 요거 잠깐 한번 정리하면은 구축물을 설치를 하면 이거는 무슨 취득이고? 실질 취득이 되는 거고. 이거 구축물을 뭐 하면? 수선하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개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부대 설비. 특수부대 설비는 설치에도 물어보는 거고 개수, 수선에도 물어보는 거고 개수. 그러면 개수로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로 본다는 것은 이 개수는 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얘는 무슨 취득이에요? 실질 취득이죠. 그럼 얘는 전체가액의 과세가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실질 취득이냐 개수냐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간주 취득.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의 차이점은 뭐가 달라진다 여러분? 과표와 세율이 달라지죠. 실질 취득일 때는 과표가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전체가에. 그러나 간주 취득일 때는 과표가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세율은 얘는 무슨 세율 때리면 되죠, 여러분? 표준 세율 때리면 되죠. 그렇죠? 설치는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원시 취득이니까 몇 프로 때리면 되는가? 2.8% 때리면 되죠. 그런데 무슨 취득이면 간주 취득일 때는 뭐예요, 여러분? 특례 세율이죠. 몇 프로? 2%. 그러니까 실질 취득이냐 간주 취득이냐가 구분하는 이유는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 구분하는 이유는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표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간주 취득이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간주 취득이다 어쩔래? 그러면 뭐와 뭐가 달라진다? 과표와 세율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고 계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되셨죠? 새삼스럽게 적기는 무지하게도 열심히 적고 계십니다. 뭐 하여튼 자세는 필기 자세는 전국 수석이야. 합격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제도 바꿔야 돼. 뭘로? 필기한 걸로 제출하라고. 그래서 실무 나가서 일하실 분만 딸 수 있게끔 조정할 필요도 있죠. 자, 4번, 5번, 6번 310쪽에 4번, 5번, 6번 작년 2014년도 신설된 규정이죠. 작년 2014년도 신설되자마자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고 역시 저 역시 여러분하고 같이 마지막 노원에서 할 때도 나온다. 누차 입에 거품 불면서 얘기했었죠. 자, 4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 4번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4번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 규정은 뭐예요,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규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간의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는 경우는 거기는 무슨 말이 생략되세요? 매매 등 유상이란 말이 생략되는 거죠.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간의 부동산을 뭐로 취득했다? 매매로 취득했다. 매매가 생략되니까 매매 등 유상. 그래도 우리 지방세법은 뭐로 본다 여러분? 징여로 취득한 거라 본다. 징여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다 여러분?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서.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공통점은 이 두 글자로 말하면 왼수. 그래서 왼수지간에 서로 팔았대. 야 무슨 왼수지간에 서로 팔았냐?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죠. 매매했을 때와 징여를 했을 때 세부담은 어디가 크다? 징여야 여러분. 징여했을 때가 세부담이 큰가? 그러니까 징여를 하면은 세부담이 어떻게 하니까? 높아지니까 실제 뭘 하더라도 징여라 하더라도 징여 형식을 취하지 않고 무슨 형식 취하는가? 매매 형식을 취한다 그 얘기야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간단히 취득세서 매매면 몇 프로? 4%. 자, 그 다음에 징여는 3.5. 에이 취득 징여 작냐? 아니 여기는 뭐가 붙죠 여러분? 징여세가 있죠 별도로. 징여세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 매매와 징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세부담이 크다 여러분? 징여가 세부담이 더 큽니다 여러분. 징여가. 그러니까 징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무슨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 형식을 취하는 거죠. 매매 형식을. 그러면 그때 그 매매 당사자가 결론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의 매매면 세법은 이걸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징여 상속세면 징여세법상 징여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요거 보죠. 자,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의 매매면 우리 상속세 및 징여세법상 이걸 뭐로 본다? 징여로 본다는 얘기죠. 징여로. 원칙이죠 이게. 원칙 뭐로 본다 여러분? 매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징여로 본다는 얘기죠. 징여. 근데 예외. 여기에 써져 있겠죠. 징여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제가 1년 내내 외쳐드리는 게 있죠, 여러분? 추정 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랬죠, 여러분? 반증의 제시를 허용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상속세 및 징여세법상 뭐로 보는데? 징여로 추정해서 뭐로 때리겠다? 징여세 때리겠다. 근데 실제 우리가 누구지만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간이지만 실제 매매를 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뭐 한다면? 증명한다면 이때는 다시 뭐로 봐주는가? 매매 등으로 봐주는 거죠. 이게 상속세 및 징여세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끌고 올라온 거 여러분 취득세로 끌고 온 겁니다. 취득세를 끌고 온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원래도 그렇게 실제 그 전에도 이렇게 했던 거를 명문화시켜서 규정한 겁니다. 자, 결론 봅시다. 4번.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 간의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뭐를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거를 본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말하는 거죠? 묶으시고요. 이 네 가지에 해당할 때는 이 네 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하나같이 뭐예요, 여러분? 매매인 사실 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증명하는 경우죠.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이. 우리 취득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바로 우리 상속세의 증여세법상 매매 등 유상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끌고 온 겁니다. 근데 기역, 니은, 디귿은 외우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냄새 나죠? 공매. 남편이 사업한다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 받았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거죠. 그걸 누가 찾아오는가? 처자식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처자식을 둬야 돼. 남편이 이러면 누가 찾아와? 처자식 가서 따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따오려고. 리은. 뭐죠, 여러분? 파산 선고.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디귿. 저는 디귿을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또 만약에 얘가 올해도 시험에 나온다면 건드릴 건 디귿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디귿.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뭐를? 부동산 등을 서로. 자, 동그라미. 키워드는 교환입니다. 시뻘겋게 동그라미 치셔야 교환에 한해서만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환에. 그러면 이걸 출제를 살짝 어떻게 바꾸냐? 위에다 적어서 매매. 교환을 뭐로 바꿔? 매매 또는 뭐 대물 변제.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잡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실 때 뭘 출제니 건드린가를 자꾸 예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을 살짝 뭐로 바꿨다? 매매로 바꿨다든지 대물 변제를 취득했더니 그러면 여러분은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해당 부동산에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 했다 여러분? 증명했답니다. 아, 대가 지급한 거 증명했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어디 규정되는 거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는 걸 그대로 취득세를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면 뭐로 봐라? 증여로 봐라. 됐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 5번은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 5번은 제일 중요한 게 부담부 증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는 제가 양도소득세에서 입에서 거품 불면서 했죠. 맨날 나만 해. 시험은 여러 번이 보는데. 자, 결론 낼게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는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증여세가 더 크다? 단순 증여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조금이라도 단순 증여보다 세부담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강남아줌마는 단순 증여를 좋아한다? 부담부 증여를 좋아한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결론은 뭐야, 여러분? 단순 증여보다는 얘가 세부담이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그 얘기죠. 단순 증여이면 그냥 증여 당시 재산가의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할 당시 재산가 5억 전액에 대해서 뭘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세 때리는 거죠. 그런데 무슨 증여면 여러분?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뭐예요, 여러분? 응?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누가?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죠. 요 정도는 여러분이 멘트 해줘야지. 고객한테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부담부 증여 있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부담부 증여 명확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누구 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를 누구한테? 수중자에게 수중자가 뭐하는? 인수하는 무슨 조건? 뭐하니? 무슨 증여? 조건부 증여. 어떤 조건? 증여자의 채무를 누가? 수중자가 떠안는 조건부 증여죠. 그러면 이때에 이 부담부 증여가 있으면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원칙 어떻게 했죠, 여러분? 원칙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이때는 두 가지로 나누라 그랬죠. 뭐와 뭐로 나눠야 돼?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은 앞으로 이건 누가? 수중자가 갚아야 할 뭐니까? 빚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죠. 아, 나는 이것만 나오면 돌아버리겠어. 그런 분이 계셔요. 오세요 저한테. 내가 내 빚을 앵겨버릴 테니까. 내 빚 10억을 또 안 넘겨드릴 테니까. 그리고 한번 마저 보신 다음에 유상이네. 꼭 맞아봐야 하냐고. 이거는 내가 또 하는 빚이잖아. 앞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대가 있는가 없는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야죠. 야, 너 미쳤니? 왜 남의 빚을 또 알았니? 물어봐야죠. 그럼 얘가 미치지 않은 이상 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없어? 있죠. 아, 이유가 있지. 뱁새가 어떻게 황새의 뜻을 알이죠. 그러면서 스키. 뭐라 그런가? 뭐해서?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뭐를 뺀 거죠, 여러분? 채무 인수액을 뭐해도 빼도 남는 게 있어서 없어서? 있어서죠, 있어서. 5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금 2억 원이 설정돼 있더란 얘기야. 은행에 대출금 얼마 있다? 2억 원. 그럼 내가 이 2억 원을 또 안으면서 얼마짜리 넘겨받는가? 5억짜리 넘겨받는 거죠. 왜 또 안았어? 그래도 남는 게 있잖아.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야. 상황을 판단하시면 됐죠. 그러면 이때 수중자 채무 인수액은 무슨 양도고 여러분? 유상이고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뭐한 금액? 뺀 금액. 요거는 무슨 양도고 여러분? 무상이죠. 요거죠, 요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예배가 있었죠, 여러분. 예배가 뭐죠, 여러분? 이 부담부, 여러분 결론.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니까? 단순 증여보다는 얘가 세부담이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또 누구면? 직계 존비속간이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이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 여러분? 단순 증여를 추정하겠다는 얘기죠. 단순 증여를 추정하니까 그냥 얼마에 대해서 5억 원 전체에 대해서 뭐를 때려버리겠다? 증여세를 때려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강남 아줌마들은 자기 자식한테 부담부 증여해야 안 해? 하죠. 자기 자식한테 부담부 증여할 때 인정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근데 하더란 얘기야.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규정? 추정 규정. 추정 규정의 특징이 뭐다 여러분?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반증의 제시 허용한다. 그죠? 아니요. 우리가 누구지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지만 채무 인수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뭐 한다면? 입증을 한다면, 채무 인수 사실을 뭐 한다면? 입증한다면, 증명한다면 이때는 다시 과세관점 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가 부담부 증여할 때는 뭘 준비하고 있는가?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이때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자료가 바로 뭐다, 여러분? 은행을 끌고 온다. 제3자인 누구 끌고 오는가? 은행. 그래서 은행에서
강남 아줌마 명의에서 누구 명의로? 자녀 명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채무 인수하죠. 그러면 채무자가 바뀌었으니까 은행에서 뭘 받아요, 여러분? 채무자 변경 확인서 끊어주시면 돼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세무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자, 채무자가 강남 아줌마 나로부터 누구한테 바뀌었다? 자식으로 바뀌었잖냐. 그래서 그걸 누가 입증해 줬으니까? 은행이 입증해 줘서 세무서는 인정해줘 안 해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가 부담부 증여를 선언한 거죠. 이거를 그대로 또 어디로 끌고 온 거야? 취득세로 끌고 온 거죠. 이 규정을. 이걸 어디 끌고 온 거다고요? 취득세. 자, 그래서 보죠. 부담부 증여 때 채무세에 상당한 유상 취득한 주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밑줄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죠. 요걸 잘 보셔야죠.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요 놈은 부동산 등을 뭐로 봐라 여러분? 유상으로 봐라. 여기 있네요. 이거죠.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은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빠져 있는가?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죠.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금액은 무슨 양도다? 무상양도다. 얘기죠. 그러면 취득세는 요거 몇 프로 때리는 거고 4% 때리고 요거는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3.5%로 때려라 그 얘기죠. 취득세는. 그 대신 얘는 또 뭘 낸다 여러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뭐보다는 적다.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적다.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재테크 할 때 은행의 FP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자식한테 재산을 이렇게 좀 넘겨줬을 때 증여세 부담 없이 좀 넘겨줄 수 있는 방법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전문 FP들은 이런 식으로 유도해버리는 거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FP나 재무 컨설팅 하는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강남에는 FP들이 장사가 잘 되죠. 컨설팅 해주고 뭐 하는 거야? 수수료 받아먹는 거죠. 물론 은행은 당연히 뭘 받아요, 여러분? 수수료 안 받지만 뭐가 일어나죠, 은행에서는? 대출이 일어나잖아요, 은행은. 대출이 은행의 주된 수익이잖아요, 여러분. 은행은 예대 마진 갖고 먹고 사는 애들이죠. 예, 은행은 예대 마진 먹고 사는 애들이야. 예대 마진이 뭐야, 여러분?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갭. 그게 주된 수익이죠. 그러니까 대출 유도하는 거죠. 나한테 대출 받아. 그럼 세무서장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 그럼 은행은 은행대로 뭐가 일어나고? 대출 일어나고. 강남 아줌마들은 뭐 줄이고? 증여세 줄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시험 나면 우리는 맞추고. 근데 시험 나오는데 틀려버렸다. 일 하는가 그러면? 그러면 바로 작년엔 요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죠, 요거.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죠. 유상으로 보는 경우. 그죠? 요거 유상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니은 디귿리을 아까 봤더니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요걸 내면서 실제는 요거 대신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 이렇게 물어봤죠. 이게 시험이죠.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 그러면 여기는 뭐고? 유상.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서? 을 제외한 부분. 이거 물어본 거죠. 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얘를 물어봤죠. 그럼 얘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그게 답이죠 이게. 자, 걱정하지 마시고 다 우리 잡을 수 있겠지. 강의하고 여러분 같이 공부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 우리는 같이 예상했죠. 자, 6번 보죠. 저는 6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이거 할 때 6번은 못 나올 거다. 나오면은 4번과 5번 나올 거다. 예, 역시 4번, 5번 나왔죠. 6번은 뭐냐면 이거 여러분이나 같이 봐요. 일단 한번. 하도 안 보니까 궁금하다. 또 제가 중요하지를 않아서 안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왜 그거 안 하냐고 막 또 이렇게 뭐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라는 거나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또 안 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강의를 안 하면 그거 안 한다고 뭐라 그래. 아, 참. 한번 봅시다.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어떻게 됐어?
확정돼서 뭐가 됐어요, 여러분? 등기가 다 됐어. 결론. 상속 등기가 다 됐어요, 여러분. 상속 등기. 그런데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이 뭐하여? 협의하여 뭐 했대, 여러분? 재분할했답니다. 재분할했답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뭐하여?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본다. 집에 가서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무슨 소린지 감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또 뭐래? 그러하지 아니한대. 그래서 기어 상속했다는 신고 납부기 안에 재분할에 의해서 취득했대. 미은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상속인 및 상속 재산의 변동이 있대. 디귿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공동상속에는 법정상속부터 등기된 후 상속재산 상속행사 협의 분할해서 재분할했대. 자, 요거 그냥 잠깐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여기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이렇게 남겨주고 가셨죠. 그러면 이 재산을요, 예, 갑이 60%, 을이 30%, 그리고 병이 10%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속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상속이 개시가 되고 다 뭐가 됐어, 여러분? 상속 등기까지 다 됐어. 다 확정했어. 뭐든 했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다 했어. 끝났어. 그런데 병에 남편이 와갖고 이런 병. 오빠, 엄마, 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야, 이 병아, 너는 평소에도 병하더니 뭘 받을 때도 상속 받을 때도 병이냐 이런 병 그런 거. 길길 뛰는 거죠. 병은 마음이 착해서 뭐 그래요. 엄마 받고 오빠 사업해야 되고 우리 집안 이렇게 할 사람 갑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더 받아와! 그런 거죠. 그래서 병을 쫓아내버리죠. 더 받아! 그래갖고 갑하고 을한테 가서 이제 깅깅하고 우는 거죠, 이제. 엄마 이서방이 뭐라고 그래? 스키가. 그러니까 엄마가 뭐야? 불쌍해. 그래. 그러면 알았다. 아유. 자, 오빠도 내가 너한테 10% 줄게. 그 다음에 나도 10% 줄게. 그래서 몇 프로 받았어? 20% 받았어. 뭐 한 다음에? 상속 등기까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뭐에 하여? 재분할에 한 거죠. 재분할. 그러면 이때 결론, 병은 몇 프로 취득했죠, 여러분? 그러면 요걸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취득으로 또 보아서 뭘 때리겠다는 얘기야? 취득세 한 번 더 때리겠다 그 얘기예요. 이미 이 당시에 취득세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죠. 이미 뭐야? 상속세와 뭘 냈어요, 여러분? 취득세 때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후에 끝났는데 그 후에 상속인간이 뭐해서 협의해서 다시 뭐하면 재분할하게 되면 분할에 의해서 뭐한 사람이 감소한 사람이 재분할해서 지분율이 뭐한 사람한테 증가한다는 얘기가 뭐한 걸로 봐서 증여한 걸로 봐서 뭘 때리고 증여세 때리고 취득세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규정은 어디에 넣냐? 증여세도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걸 취득세 배우는 거죠. 이해되세요? 상속이 다 끝났는데 등기까지 다 끝났는데 그 후에 상속 재산에 다시 뭐가 있게 되면 재분할이 있게 되면 그 지분율이 감소된 자 또 지분율이 뭐한 사람한테 증가한 자인 게 뭐한 걸로 봐서 증여한 걸로 봐서 결론은 요 누구한테 병한테 모두 때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모두 때리고 증여세도 때리고 지방세 모두 때리겠다. 취득세도 때리겠다. 그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때렸냐? 아니, 때렸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시비 거니까 명문화 시킨 겁니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분할할 때
처음부터 잘 분할하는 것도 어? 그러니까 혼자 독식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초 그럼 아예 이렇게 50%, 20%, 몇 프로, 30% 줬으면 아예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 번은 끝났고 나중에 상속재산 다툼이 발생해갖고 이러면 또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년 전인가도 우리나라 대그룹에 이런 일이 있었죠? 있었잖아, 형제지간에. S그룹. 자, 죄송해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여기까지. 그래서 6번은 여러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취지다. 그냥 한번 제가 계속 설명 안 하니까 이걸 설명 안 한다고 왜 안 하냐고 그러는 분이 계셔갖고 설명드린 겁니다. 쟤는 지가 모르면 안 해. 그런 분이 계신데. 자, 역시 들으니까 안 들은 거와 못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311조 비과세. 여기는 여러분 통째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요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자,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정된 게 뭐가 있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옆에 보세요. 다른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제되는 법인은 밑줄. 다른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요것만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죠. 예, 그 다음에 외국정부. 자, 제가 외국정부 나오면 반드시 뭐 확인하라 했죠, 여러분? 상호주의. 그리고 및 주한국제기구 취득이죠. 그럼 1번은 누가 취득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 등의 직접 취득이죠. 자,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과세권자의 밑줄. 여기는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이죠.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의 취득은 뭐다, 여러분? 비과세. 다만 2번은 여러분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간접 취득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넘겨받는 거죠. 뭐 귀속받거나 기부 체납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번은 누구한테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누구한테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누구한테? 민간 사업자한테 비과세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차이점이에요. 1번은 국가한테 직접 비과세 해주는 거고 2번은 국가한테 귀속하거나 기부 체납하는 민간 사업자한테 비과세 해주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자, 만약에 비과세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역시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아, 근데 거기 개정안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여기 출판사보다 계속 해봤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주무관하고 통화도 몇 번 했어요. 어떡하냐? 이게 개정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물어보는데 중부서 니네 포기한 거냐? 그러면 자기네는 포기 안 했대요. 개정 임시국회 열리면 임시국회 계속 뭐한다? 상정하고 있대. 다만 지금 국회에서 어떤 상태냐? 계류 중인 상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올해 바꾸냐 안 바꾸냐 모르는데 자기네도.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데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래? 국회에 물어보래, 저보고요. 국회에 물어보래요. 자기네도 모르겠다. 우리는 개정안을 정부에 국회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계류이 포기가 아니라 지각된 것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 국회에 있는 상태 여의도 아직 있어. 그 개정되냐 안 되냐 물론 모른대 자기네도.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국회로 물어보래.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 전에 개정되면은 그때는 개정안으로 해야 돼요. 뭐 나기 전에? 예,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 우리 7월 달 정도 나오죠. 정식이. 그럼 왜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의 현재의 규정으로 시험을 봅니다. 공고의 현재의 규정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고 날 때까지 개정이 안 되면 이거 확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개정안.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 전이라도 공고 나기 전이라도 뭐가 되면 개정되면 개정안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일단은 현행 규정대로 가고 혹시 만약에 뭐 한다면 개정된다면 개정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안. 그러니까 안은 지금 보지 마세요. 안은 보지 마시고 나중에 이때까지 가갖고 확정시킬 테니까 그때까지 내버려 두시고요.
그래서 문제집은 현행 규정으로 문제 썼어요. 문제집은 답을 결정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현행 규정대로 했고 요거는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참고야. 보지 마세요. 일단은.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개정안 아직 보는 거 아니야? 예.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취득합시다. 1번. 신탁법상 신탁이죠, 여러분? 신탁 등에 병행됐대. 자, 단서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신탁 재산의 취득 중 누구죠, 여러분?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나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의 뭐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거, 나올 수 있는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얘는 반드시 비과세 대상은 여러분 신탁법상 신탁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탁법상 신탁이 하나 한다. 그러면서 뭐가 병행돼야 된다, 반드시? 신탁법상 신탁이 뭐가 병행되는 거죠, 여러분? 신탁 등기가 병행돼야 되는 거죠. 얘가 비과세 대상이죠. 그러면 이거죠.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거.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 뭐죠, 여러분? 예, 명의신탁. 그럼 명의신탁은 비과세 대상이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예. 잡으시고요. 또한 신탁법상 신탁이라도 누구 간에 왔다 갈 때 비과세를 했죠, 여러분? 우리 위탁자 또 수탁자, 수탁자 또 위탁자, 수탁자 또 신수탁자. 그래서 누구 간에 왔다 갈 때만 탁자 간에 해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가야 되는데 위탁자로 가지 않고 수탁자로부터 누구한테 가면? 수익자한테 가면. 그죠? 수익자한테 가면 탁자야, 탁자 아니야? 탁자 아니죠. 그럼 이때는 신탁이 제3자 관계가 되는 거죠. 민법상 신탁 배우셨죠? 제3자 관계, 신임에 근거하여. 그럼 여기는 수익자는 형식적 취득이야, 사실상 취득이야? 사실상 취득으로 봐서 이때는 뭐다, 여러분? 과세죠. 몇 프로 가세야죠? 몇 프로 가세야 돼요? 4%. 요게 작년 개정된 거죠. 작년에는 요게 3%였어요. 3%. 3%였다가 그냥 얘도 일반적 매매와 똑같이 몇 프로 가세하라? 4%로 가세하라 개정됐는데 요거는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도 주의해야 됩니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킹해 두시고요. 또 당사자 간에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일 때 얘들은 또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이때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누구 거는 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은 뭐는 비조합원용만 취득을 봐서 아까 과세한다 그랬죠?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출전 입장에서 여러분 신탁이 너무나 장난치가 좋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짜증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짜증나겠죠 지금은. 이걸 해 말어. 근데 여러분이 짜증나면 누구 입장에서는 출전 입장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은 거죠.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신탁 한번 주요 통칙 보죠. 자, 신탁이라면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 등기를 하거나 또는 신탁 해지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되거나 또는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밑줄 결론 뭐 명의 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 등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므로 뭐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에는 뭐야?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요. 결론 뭐야, 여러분? 명의신탁은 과세. 네, 결론. 자, 그 다음에 2번. 관련 법률에 의한 수용에 관한 자 밑줄 중요한 말 났죠, 여러분? 뭐? 환매권 행사. 그죠?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도자로부터 누구한테 갔다가 매수자한테 갔다가 환매권 행사니까 다시 누구한테 온가? 도자. 그러니까 원위치 됐잖아. 되돌아왔잖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환매권은 뭐야 여러분? 대도다 오는 거야 했죠. 나랑은 대도다 오는 거야 그랬잖아. 그래서 되돌아왔으니까 사실상의 취득이다, 형식상 취득이다. 형식상 취득. 따라서 뭐다? 비과세.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죠. 환매권 행사보다 앞에 말이 더 중요하다. 뭐? 관련 법률에 이 말을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돼요. 즉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뭐에 서 여러분? 법률에 의한 수용 등인 거죠.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이야. 그래서 이때는 비과세라는 얘기야. 그러나 이 환매권 행사가 환매 등기가 변경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환매 등기가 변경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이때는 환매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예. 안 해주고 뭐 하는데?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 때린다? 특례세율.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적 이전이니까 형식적. 그러니까 표준세율 몇 프로에서 4%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옆에다가 동그라미 2번에다가 옆에 참조 몇 페이지 정리하면 여러분 319쪽 좀 적으시고요. 319쪽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319쪽 맨 밑에 오셨어요? 예, 거기 보면 제목 양가로 7번 특례세율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는 뺄 세율을 적용하는 거에 바로 1번이죠. 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뭐 했대요 여러분? 환매했다고 그랬죠? 그때 그 매도자 매수자 취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7번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세율? 2%를 뺀 세율로 과세하는 얘기죠. 잡으셨죠? 예. 자, 다시 311쪽 올게요, 여러분. 3번.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에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흥건축 밑줄. 임시흥건축의 포인트죠. 자, 취득세가 과세되는 건축물은 뭐다, 여러분? 건축법상의 건축물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임시형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결론. 얘는 뭐야, 여러분? 가건물입니다. 그랬죠? 가건물. 가건물이니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무조건 과세를 안 하면 비과세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앞에 조건 걸어놨다. 어떤 조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한번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과 연결돼서 설명드리는데 자 보세요. 쓰지마. 지난번에 했어. 자 임시 건축물을 뭐 했어 여러분? 취득했어. 임시 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델 하우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 건축물 취득했대. 그럼 이때 취득세 어쩌라고? 비과세라고? 과세라고? 비과세요? 조건이 뭐야? 비과세 조건은? 1년. 이게 충족돼야 되는 거죠? 1년 이내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철거돼야 되는 거죠? 그럼 비과세 확정은 언제야? 1년 이내 철거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당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은 뭐 해줘라? 비과세 해줘라. 비과세 해줘라. 뭐 할 걸 전제로 해놓고 1년 이내에 철거될 거를 예견해놓고 일단은 뭐 해줘라? 비과세 해줘라. 그래서 1년 이내에 어떻게 되면 철거되면은 과세 자체를 안 했으니까 게임은 끝난 거죠. 그런데 1년 이내에 철거가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조건을 위반했죠? 비과세 조건 위반했죠? 그럼 요거 당초 뭐 했던 거? 비과세 했던 거 뭐 하고? 취소. 취소해야지. 취소하고 뭐로 바뀌어야 돼? 부과 대상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당초 뭐였던 것이?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비과세가 어떻게 되고 취소가 돼서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부과 대상으로 바뀐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이렇게 대표적인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민법에서 잘 배우셨죠? 해지 조건, 정지 조건. 그래서 조건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여러분? 해지 조건과 정지 조건. 그럼 요거는 정지 조건이야, 해지 조건이야? 해지 조건이지. 일단 뭐 해줬어? 해준 다음에 취소한 거죠. 조건이 일단 안 해주고 조건 충족해서 해주는 거잖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해주고? 일단 뭐 해주고? 비과세 해주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1년 이내에 철거될 걸 얘기는 해놓고 비과세인데 얘가 1년에 철거를 안 하면 비과세 요건을 뭐 했으니까? 위반했으니까 비과세 요거 해줬던 거 뭐하고? 취소하고 뭐로 바뀌어버려? 부과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었죠. 비과세 대상,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가?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내야 돼? 응? 60일이냐 30일이냐? 30일이죠. 우리 취득세 신고기는 원칙이 며칠이지만 60일이지만 과세 물권의 상태가 변동이 되면 이때는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나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뭐는 없다. 그렇죠. 가산세는 안 붙죠. 이해하시죠? 원래 얘는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날로부터 내라고 했으면 이미 얘는 60일, 30일 지나버린 거죠? 뭐가 부과돼? 가산세. 그러니까 어떤 날로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 변경된 날. 또 며칠이냐 여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322쪽 죄송합니다. 잠깐 오시죠. 322쪽 신고기간의 예외 잠깐 보시면요. 예외에 자 거기 사유 발생부터 30일 찾으셨죠? 예, 거기 보시면 바로 여기 있죠. 비과세 또는 면제 경감 받은 후 얘가 뭐로 바뀌었다?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이게 바로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이랬죠,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 대상으로 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부과 대상으로 바뀐 거죠? 면제 경감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추징 대상으로 바뀌는 거라 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나요, 여러분? 30일이죠. 출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해요, 이런 거. 위에는 원칙이 며칠이었는데 그래, 출전 이런 거 좋아하잖아. 뭐 어려워, 세법 시험에 나올 거 딱딱 집어주는데. 되셨나요? 예, 빨리 얼른 오십시다. 311쪽 다시 오겠습니다. 자, 4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이죠.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여러분이 뭐 생각하면 됩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개들을 뭐 한대, 여러분? 개수. 그럼 아까 우리 개수 정의 내렸었죠? 세 가지? 자, 개수이나 취득 당시 시가편액이 얼마? 9억 원 이하죠. 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9억 원 이하도 중요하지만 앞에 무슨 말 붙었어요? 시가표준에. 시가편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인데 다 밑줄. 뭐를 제외했대, 여러분? 개수 중에서 대수선, 건축법상 대수선을 제외한 거대요. 그럼 결론, 뭐를 말하냐? 특수부대 설비의 설치나 수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이거 외우려면 힘드니까 뭐 생각하자 그랬죠, 여러분? 이거 노후화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의 교체 생각하시면 그 규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 취득식에 넘어가도록 하죠.